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체인소맨에 나오는 덴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체인소맨은 최근 사건의 액션과 연출로 많은 팬층을 끌어당기고 있는 작품이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작품인데 많은 분들이 체인소맨의 덴지를 귀칼 세간에 콜라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 15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혼자 아빠가 지은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던 덴지. 덴지는 어릴 적 자신이 구해준 악마 포치타와 계약을 해 함께 악마를 사냥하거나 벌목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덴지는 엄마를 죽게 만든 심장병을 유전으로 받아 자신도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겨우 돈을 벌면 야쿠자가 온통 다 뺏어가는 바람에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던 덴지. 어느 날 야쿠자로부터 악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좀비 악마로부터 좀비로 변해버린 야쿠자들이 모여있었고 덴지를 향해 뛰어들어 덴지를 갈기갈기 베어버린 후 쓰레기통에 저어버렸죠. 덴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이 되어준 포치타에게 너라도 내 피를 먹고 살아남으라고 했고 포치타는 그런 덴지의 심장이 되어 덴지를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와 양팔에 체인소가 생겨난 덴지는 그대로 자신들을 해친 야쿠자 좀비들에게 닿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체인소로 썰어버리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좀비 악마는 엄청난 공포심에 짓눌렸고 덴지는 그대로 좀비 악마조차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덴지는 체인소를 발동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해롱거렸고 그때 또 한 명의 악마가 덴지를 향해 다가왔죠. 덴지는 아직 한 마리 더 있었나? 라고 하며 있는 힘을 짜내 그 악마에게 다가갔는데 그 악마는 너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구나.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편이 낫겠어 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그 악마는 나는 이 공간의 악마, 내 능력은 상대를 다른 세계로 보내볼 수 있지 라고 하며 손을 뻗었고 덴지는 그 악마를 막으려고 공격을 했지만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라 그대로 그 악마의 힘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죠. 눈을 뜬 덴지는 여긴 어디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너무 배가 고프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혈기 3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여기 인간 1마리가 있네? 내가 먼저 찾았으니 저 녀석은 내 거다 라고 했고 다른 혈기가 아니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이라며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덴지는 쟤네는 뭐지? 쟤들도 악마인가? 악마 특유의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라며 멍해 있었고 어느새 덴지의 앞에 혈기 1마리가 다가와 입맛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덴지의 가슴 쪽에 웬 줄이 하나 달려있었고 그 혈기는 인간의 본능이 남아있었기에 그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죠. 애초에 그 줄은 당겨오지 않고는 못 베길 것처럼 생겼기에 그대로 그 줄을 당겨봤죠. 그러자 윙 하며 전기톱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처음 들어본 혈기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덴지의 머리와 팔에서 전기톱이 튀어나왔고 덴지는 너네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했었으니까 내가 너네를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거지? 라며 그대로 그 혈기들을 베어버렸고 혈기들은 베인 몸을 재생하며 싸워보려고 했지만 덴지가 한번 팔을 휘두를 때마다 몸이 두동강이 되어버렸기에 재생력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망난 혈기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널브러졌고 덴지는 배고픔에 힘이 빠져 그대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와 어머 이거 당신이 이런 건가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네요 라고 했죠. 덴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황홀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죽어서 천사를 만난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덴지의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녀는 혈기를 퇴치해줬으니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어요 라고 했죠. 그제서야 덴지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녀에게선 향긋하면서 알싸한 꽃과 풀향기가 풍겨와 덴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고초 시노부, 혈기를 사냥하는 집단인 귀살대의 기둥으로 있는 자라고 밝혔고 당신은 누군데 혼자서 혈기를 그런 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의 덴지는 믿기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시노부에게 털어놨고 시노부는 덴지에게 우동을 사주며 자신은 당신의 말을 믿겠다고 웃었습니다.
텐지는 배고픈 자신에게 음식도 사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시노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고 자신의 원래 세상은 완전 지옥 그 자체였는데 오히려 이곳에 와 시노부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시노부는 그럼 혹시 당신도 귀살대원이 되어 혈기들을 퇴치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텐지는 귀살대원이 되면 뭐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텐지에게 어떤 걸 원하냐고 물었고 텐지는 하루 세 끼를 먹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의 원래 귀살대원들은 임무 때문에 끼니를 걸을 때도 많고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신은 특별히 귀살대 주인네가 어떻게든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텐지는 그렇다면 귀살대에 들어가겠다고 신나했고 시노부는 일단 귀살대원이 되려면 선별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했죠. 텐지는 그 시험 당장 보면 되나? 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고 시노부는 아마 3일 뒤쯤에 선별시험이 있을 참이니 그때까진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텐지는 시노부씨의 집에 간다니 여자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며 폭주 기관차처럼 설렘이 폭발했죠. 그렇게 도착한 나비자택 텐지는 시노부씨 엄청 부자였네요? 라며 입이 떡 벌어졌고 시노부를 마중 나온 아오이, 카나오, 코안룬즈를 보고 여자들이 더 살고 있네? 라며 기뻐했습니다. 아오이는 시노부에게 저런 남자를 왜 데려오신 거냐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우명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두덜댔고 시노부는 그래도 잠시 지켜보자고 저 사람은 분명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텐지는 3일간 나비저택에서 자신이 꿈에 그리던 따뜻한 생활을 한 뒤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텐지는 주변에 있는 귀할대원들이 심하게 긴장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왜들 저러지? 그냥 혈기들을 죽이면 되는 시험 아닌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텐지는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여유롭게 뛰어나가 지급받은 도끼로 혈기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는데 텐지는 왠지 모르게 이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진 기분, 체인소로 변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운동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별시험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쉽게 통과해 시노부 씨의 집에서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라며 기뻐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시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텐지의 뒤로도 혈기들이 우글우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텐지에게 아까 목이 베인 혈기들도 있었는데 텐지는 어라? 이 도끼로 목을 베면 혈기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왜 다시 되살아나는 거지? 라며 아리송했죠. 그리고 앞에는 여러 개의 손으로 칭칭 감겨져 있는 혈기가 나왔고 그의 손에는 인간의 피로 보이는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혈기는 크크 이번 선별시험의 시험자들은 죄다 죽였다. 이제 너 하나만 남았구나 라고 웃었고 텐지는 점점 주변에 몰려드는 많은 숫자의 혈기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대충 세어봐도 50마리는 되어 보이는 혈기들. 오늘 선별시험을 치른 이가 15명이었는데 50마리가 넘는 혈기를 풀어넣는 건 뭐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싶었습니다. 손혈기는 이토록 한 곳에 많은 혈기가 모이는 것도 처음이라며 이런 숫자라면 이 녀석을 죽인 뒤 이 사회에서 탈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했죠. 그때 텐지는 그렇게는 안 돼. 나는 꼭 귀살대원이 되어서 그 나비저택에서 꿀빠른 생활하고 싶거든. 거기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여자를 사귀어볼지도 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손혁이는 너 혼자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해볼 거냐고 심지어 네가 들고 있는 도끼는 인륜도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에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했죠. 그 뒤 손혁이가 눈짓을 보내자 수십 마리의 혈기들이 텐지에게 뛰어들었고 텐지는 그대로 혈기들에게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손혁이는 크크 웃으며 살점 하나도 남김없이 뜯어먹혔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피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손혁이는 이 소리는 뭐야? 라며 그쪽을 봤는데 어느새 체인소로 변한 텐지가 빙글빙글 돌며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다 조각조각 내버렸고 혈기가 물어뜯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이 그저 웃으며 광라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혈기들은 그 모습에 엄청난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기톱 돌아가는 소름 돋는 소리는 그 공포심을 배로 증폭시킨 듯 했죠. 텐지는 신이 나서 이것밖에 없냐고 더 덤벼보라고 소리쳤고 혈기들은 텐지의 공격에 모두 재생력을 잃을 정도로 베어 굴러다녔고 소혈기 하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소혈기는 이 자식 괴물이냐? 라고 하며 여러 개의 주먹을 뻗어 텐지를 공격했고 텐지는 그 주먹을 전기톱으로 전부 베어버린 뒤 괴물인 건 피차 일반 아닌가? 라며 그대로 뛰어가 소혈기의 몸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소혈기는 엄청난 고통, 몸이 소멸하진 않지만 일륜도에 베이는 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고 왠지 모르게 저 무기에 베인 곳은 일반 칼로 베인 것과 다르게 재생력이 느려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텐지의 무기는 악마의 무기였기에
혈기에게 어떤 저주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그 선별시험에 있던 모든 혈기들이 재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유이 덴지만이 살아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그대로 귀할대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나비어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노부는 기쁨과 당혹스러움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무사하셨네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죠. 덴지는 뭐 딱히 별 생각 안 들었는데 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이제부터 당신은 정식 기살대원이 되었고 원래였으면 이곳저곳 임무를 하러 돌아다녀야 하지만 당신은 내 최고처럼 취급해 원하는 임무에 배치할 테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악수를 청했죠. 덴지는 시노부의 부드럽고 작은 손을 잡고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라? 이분이 이번에 선별시험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분인가? 라는 소리가 들렸고 덴지가 그쪽을 보니 처음 보는 여자 검사가 있었죠. 덴지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분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저는 귀살대 연주 칼로지 미치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그의 미치리에 악수를 했고 어떤 곳을 집중해서 보자 주르르 코피가 흘러나왔죠. 미치리는 어머 코피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덴지는 시노부 미치리를 번갈아 보면서 이곳은 천국이야! 라고 속으로 외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덴지는 나비저택에 놀러온 연주 미치리와 만나 그녀의 외모에 심취해 즐거워하고 있던 도중 시노부는 미치리 씨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귀사 임무를 따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어디든지 맡겨만 달라며 자신있게 발을 걷었죠. 시노부는 그의 덴지와 미치리에게 지금 나타공산이라는 곳에 많은 귀살대원들이 죽어나간 것으로 알려졌고 아무래도 12개월의 혈기의 소행인 것 같다며 그곳으로 지원을 가주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제가 당장 가서 나쁜 혈기를 혼내줄게요 라고 하며 나섰고 덴지는 저 시노부 씨는 같이 안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시노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저는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치리 씨도 강한 분이니 그 임무가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안쉬워하며 그래도 미치리 씨라도 함께 가니까 좋겠다 라고 하며 미치리를 따라 나섰고 미치리는 나타고문산으로 한참 가던 중 자신의 보따리에 있는 주먹밥을 덴지에게 건네주며 배가 든든해야 혈기들과도 잘 싸울 수 있다며 덴지를 챙겨줬죠. 덴지는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시노부와 미치리뿐 그녀 역시 천사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덴지는 미치리에게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자신은 사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힘이 조금 세서 남자들이 자신을 무서워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자신은 강한 남자가 이상형이며 강한 남자를 찾기 위해 기살대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죠. 그의 덴지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 세계에 와서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 그런데 미치리 씨랑 사귀면 시노부 씨는 어떻게 하지? 라며 괜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여기서부터는 혈기들의 기운이 느껴진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덴지는 혈기가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자신의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아닌가 싶어 그대로 돌격을 했고 새로 지급받은 일륜도로 근처에 있는 일반 혈기의 목을 슥슥 베어버렸습니다. 미치리는 보통 이제 막 기살대원이 된 분들은 혈기가 마주치면 긴장하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덴지씨는 겁이 나지 않나봐요? 라고 물었고 덴지는 딱히 그 공포라는 감정이 떠오르지 않아 예전에는 분명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런 감정 자체가 희미해진 것 같지? 라며 의아해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빠 혈기가 튀어나와 덴지에게 엄청난 괴력의 펀치를 날렸고 덴지는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막긴 했지만 그대로 날아가 뒤쪽에 있는 바위에 크게 부딪혀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치리는 덴지씨 괜찮으세요? 라며 당황했고 아빠 검혈기는 내 공격은 막는 게 아닌 피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정통으로 힘이 들어갔으니 저 인간은 뇌진탕으로 곧 죽게 되겠구나 라고 했죠. 그의 미치리는 시노부씨가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덴지씨 하나 지키지 못하다니 나는 기살대 주의 자격이 없어 라며 울먹거렸고 그때 아빠 검혈기가 미치리에게 너도 곧 저 녀석 곁으로 보내주마 라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미치리는 차마 그 주먹을 피할 겨를이 없었고 아빠 혈기의 주먹이 그대로 미치리를 강타했는데 아빠 혈기는 미치리의 모습을 보고 뭐지? 라며 당황했죠. 미치리는 그 주먹을 잡고 있는 상태에 아빠 혈기는 뭐야 이 여자 왜 이렇게 힘이 세? 라며 주먹을 다시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미치리가 으라라차 라고 하며 아빠 검혈기를
그대로 엎어치기로 땅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미츠리는 어린 시절 마을에 있던 유도 도장에 갔을 때 가자마자 그곳의 모든 남자들과 관장조차 힘으로 엎어쳐버렸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빠가 멜기는 이 녀석 괴물이냐며 다시 일어나 공격을 마구 쏟아냈고, 미츠리는 혈기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닌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 끝이 나기에 허리춤에 있는 영검으로 사랑의 호흡을 시원했고, 그대로 아빠가 멜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아빠가 멜기는 이것이 주의 힘? 너무 큰 격차다 라며 소멸했고, 미츠리는 덴지에게 달려가 그의 생사를 확인했죠. 그런데 덴지는 이라며 해롱해롱하고 있었고, 미츠리는 덴지의 머리를 들어 부상 정도를 봤는데 다행이다, 죽진 않았네요. 머리의 상처도 꽤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혈기들을 처리하고 올 테니까 이라고 하며 뛰어나갔습니다. 덴지는 미츠리가 가까이 오자 미츠리씨 좋은 향기가 난다 라며 두근두근거렸고,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일어났죠. 하지만 이미 미츠리의 모습은 없었고, 덴지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혈기들에게 열이 받아 보인 족족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고 있던 덴지 앞에 한 혈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 녀석은 보통 인간과 다른 냄새가 나는구나,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 라고 했죠. 그의 눈을 보니 하얀호의 표식이 있었고, 이 혈기가 그 말로만 듣던 12개월의 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덴지는 이 녀석이 이곳의 보스라는 생각에 이 녀석만 베어버리면 미츠리 씨나 시노부 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신이나 그대로 루이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루이는 거미줄 혈기를 펼쳐 덴지를 향해 날렸고, 덴지가 그 거미줄을 일륜도로 자르려고 했지만 호흡의 검수를 쓰지 못한 덴지는 그 거미줄을 베지 못하고 몸 곳곳이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특이한 냄새가 나서 나를 꽤나 즐겁게 해줄 녀석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거 검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쭉장이구나,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며 거미줄을 쏟아내 덴지의 일륜도를 쥐고 있는 오른손을 잘라내버렸죠. 덴지는 고통스러워하다가 크크 웃었고, 그 거미줄 베어줄게 라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러면서 왼손으로 가슴에 있는 줄을 당겼고, 나타공산에 윙 하는 체인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루이는 순간 덴지를 봤더니 잘린 팔이 다시 재생을 했고, 아까 자신에게 베인 상처 또한 재생이 되어 있는 모습인과 동시에 머리와 양팔에 처음 본 모양의 톱날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마치 괴물과도 같았고, 강한 위압감을 느낀 루이는 서둘러 거미줄을 뿜어내 덴지를 공격했죠. 그런데 그 순간 덴지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루이의 거미줄은 마치 힘없는 실이 되어 바닥으로 전부 흩어졌습니다. 루이는 저 돌아가는 톱날은 뭔데 저렇게 절상력이 강하냐고 귀할 때 실력이 검사들도 자신의 거미줄을 자르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덴지의 체인소에는 닿자마자 힘없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죠. 덴지가 어느 틈에 루이의 앞까지 접근하자 루이는 자신의 가장 단단한 강도의 거미줄을 여러 겹 쌓아 마치 강철과도 같이 만들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줄에서 엄청난 불꽃이 튀더니 이내 갈라져 버렸고, 덴지는 순식간에 루이의 몸을 큐브 스테이크 조각처럼 갈갈기 내버렸죠. 루이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 움직이지 못한 상황. 덴지는 체인소 모드를 해제하고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일륜도를 들고 루이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멀리서 미치리가 뛰어왔고, 어라 덴지씨 좀 쉬고 계시라니까 이렇게 또 혈기랑 싸우고 계셨네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이의 잘게 잘려진 모습과 눈에 하얀 표식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덴지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혈기였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죠. 덴지는 그의 자신에게 매력을 느꼈나 싶어 뿌듯해했고, 루이는 미츠리에게 저 남자 인간이 아니다, 언젠가 너희들 모두 다 저 남자에게 집어삼키실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츠리는 그 말을 안중에도 없이 흘려들으며 루이의 목을 일륜도로 베었고, 그렇게 루이는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12개월 상대로 승리하게 된 덴지는 피할 때 본부 우베아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12개월의 혈기를 퇴치한 것에 금일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이곳으로 미치리와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갑자기 어떤 검사가 다가와 덴지를 불렀죠. 덴지는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자신은 피할 때 사주 이구 로바나이 피할 때 후배인 너에게 특별히 검술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요 라며 거절했지만, 오바나이는 눈을 번뜩이며 덴지를 놔주지 않았고, 덴지는
지금 미치리 씨랑 밥 먹으러 가야 해요 라고 부르셨죠. 그의 오바나이는 더욱 눈에 불꽃이 뒤흔들었고 검술 대련에서 나를 이긴다며 보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기에 덴지는 어쩔 수 없이 목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오바나이는 덴지를 상대로 압도적인 검술로 좁혀기 시작했고 덴지는 이거 수련인 거 맞냐고 어이없어 하다가 오바나이 맹공에 버티어 못해 쓰러지게 되었죠. 그때 오바나이가 쓰러진 덴지에게 다가가 앞으로 미치리와 친한 척했다간 죽여버린다 라고 싸늘하게 말한 뒤 뒤돌아갔습니다. 오바나이는 이 정도면 미치리 곁에 얼씬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덴지가 뛰어와 오바나이의 급소를 발로 찼고 오바나이는 엄청난 고통에 쓰러지게 되었죠. 덴지는 너도 결국 미치리 씨가 좋아서 이런 거냐며 나는 남자랑 싸울 땐 급소만 노린다고 했고 오바나이가 일어나기 전에 후다닥 도망가 미치리가 기다리고 있을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미치리와의 식사를 마친 덴지는 시노부에게 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비저택으로 돌아갔는데 콩알룬즈에게 물어보니 시노부는 지금 연구실에 계신다고 했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그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시노부의 연구실에 들어갔고 시노부의 연구실 지하에 무언가 강한 기가 느꼈기에 바닥을 툭툭 들어본 뒤 그곳에 문이 있길래 막무가내로 들어가 버렸죠. 그 안에는 뭔가 비밀 시험실이 있는 듯 했고 덴지는 살짝 긴장하며 그곳으로 더욱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눈동자가 보였고 그 눈에는 상현유의 표식이 있었기에 덴지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죠. 그때 덴지씨? 여긴 어떻게? 라며 시노부가 당황했습니다. 덴지는 시노부씨 위험해요. 그 녀석 12개월의 혈기라고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쩐지 그 혈기는 인상만 찌푸린 채 시노부를 공격할 생각은 없어 보였죠. 시노부는 덴지에게 덴지씨는 제 편인 거 맞죠? 라고 물었고 덴지는 당연하다며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안락한 생활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덴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럼 덴지씨는 귀할 때 말고 저를 위해 일을 해주신 거냐고 부드럽게 물었고 덴지는 폭풍 끄덕이며 난 당신의 개라고 멍멍 소리를 내자 시노부가 흡족하게 웃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시노부의 말에게 빠져 개처럼 짖고 있던 덴지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다키는 덴지에게 한심한 인간 녀석이구나. 아니 이 녀석 평범한 인간이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덴지에게 사실 이 상현의 혈기는 내가 극비로 잡아둔 혈기 피할 때에는 비밀로 이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 이 혈기와 덴지씨를 활용해 어떤 한 혈기를 꼭 죽이고 싶다고 했죠. 다키는 시노부에게 네가 이런다고 그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오빠가 해방되기만 하면 너희들이 전부 다 끝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가 싸늘한 눈빛으로 다키를 쳐다봤고 다키는 그 눈빛에 움찔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죠. 덴지는 그 묘한 분위기에 사양 파악을 해보기 위해 시노부에게 시노부씨가 말한 그 죽이고 싶다는 혈기가 누구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전 화주 호촉 하나에 제 언니의 원수인 상현이 도말한 혈기예요. 당신이 그를 죽여준다면 당신의 소원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덴지는 무엇이든? 정말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라며 얼굴이 붉어졌고 시노부는 덴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 무엇이든 이라고 했죠. 그의 덴지는 시노부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라 할지 상상의 나래를 한참 펼친 뒤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시노부씨를 열받게 만든 그 혈기를 용서하지 않고 꼭 잡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키와 덴지, 시노부는 나비저택을 나오게 되었고 시노부와 함께 어떤 임무를 떠나게 되었죠. 덴지는 문득 시노부에게 그런데 이 혈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로잡게 되었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그건 1급 기밀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다키는 그것은 한낱 고양이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덴지를 만나기 전부터 언니인 코초 카나에가 상현의 혈기에게 살해당한 후부터 미친듯이 그 혈기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곽에 상현급의 혈기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죠. 언니를 죽인 혈기가 여자들의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분명 이곳에서 올 거란 단서를 잡았지만 아무래도 그 혈기로 추측되는 혈기는 없는 듯 했고 혹시 모르니 카나오를 유화에 잠입시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중 카나오는 특유의 눈썰미로 그 가게의 오일환인 다키를 특정했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특징을 전부 파악했죠. 그런데 다키는 그것도 모르고 왠지 모르게 카나오에게 다른 인간들보다 더 자상하게 대해주곤 했는데 다키 입장에서는 카나오의 죽은 동태 눈깔
마치 영혼이 없는 듯한 눈빛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자신의 어떤 공허함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가까이 두었습니다. 카나오는 그렇게 다키와 가까워지자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시노부에게 보고했고, 시노부는 그런 다키를 생포할 작전을 세우게 되었죠. 어느 날 다키는 자신이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고양이 야코가 사라지자 이 녀석 어디에 간 거지? 라며 유곽 주변을 돌아다녔고, 근처에 야코의 냄새가 나는 듯 했기에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카나오가 그 고양이에게 어떤 간식을 주고 있었고, 다키는 뭐야, 네가 야코밥을 주고 있었던 거냐? 라고 흐뭇해하면서 다가갔죠. 그렇게 다키는 야코를 쓰다듬으며 참치가 그렇게 좋더냐?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카나오가 품에서 어떤 주사를 꺼내 다키에게 찔렀고, 다키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카나오를 쳐 날려버렸습니다. 다키는 몸에 어떤 이상한 약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자 너 설마 비할 때 검사했냐? 라고 하며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고, 카나오에 대한 배신감에 오비를 끄집어내 그녀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오비가 카나오에게 닿기 전 멈췄고, 다키는 몸이 마비됨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느새 다키의 옆으로 쓱 다가온 시노부가 다키의 눈앞에 어떤 향초를 보였고, 그 향초의 냄새는 다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시노부는 웃으며 너네 혈기들이 인간으로 변장했을 땐 혈기의 모습보다도 훨씬 약해진 상태가 되지. 인간으로 변해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려면 뭐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된다는 건가? 카나를 통해 인간 모습인 너에게 독물을 주사했고, 그 독은 너의 몸 곳곳에 이미 퍼진 상태야. 그리고 그 독은 이 향초에 반응해서 너를 마비시키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네가 혈기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이 독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무덤을 파괴되었구나. 이제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오빠인 규타로만 어떻게든 나오게 한다면 이들을 전부 죽여버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시노부의 독의 영향인지 규타로가 나오지 못했고 몸 안에 봉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크게 한 방을 먹었다고 생각한 다키는 일단 시노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고 지하 연구실에 갇히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텐지는 달빛 아래에서 다키를 보게 되자 이 열기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이쁘잖아? 라고 생각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다키는 그런 텐지의 눈빛을 읽고 이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느냐? 가게에 오는 모든 남자들의 눈빛이 그러했지. 버러지 주제에 눈은 정상인가 보구나 라고 했죠. 텐지는 그의 쳇 예쁘기만 하지 성격은 거지 같군 이라며 역시 착한 시노부나 미츠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텐지와 다키는 기차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노부는 아까 전 텐지에게 향초를 쥐어주며 혹시라도 다키가 말을 안 듣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하라고 했었죠. 시노부는 자신은 좀 더 도마의 행방을 쫓아야 하기에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다키와 둘이 한번 합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텐지는 맡기만 달라고 했고 다키와 함께 무한열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인간 모습으로 변신한 상태의 다키는 이 멍청한 녀석이랑 둘만 있으면 시노부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텐지를 꼬드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보다 내가 훨씬 예쁘고 섹시하지 않느냐고. 이 녀석은 딱 봐도 지금껏 여자를 사귀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 누나가 뜨거운 밤을 선물할 테니 나와 야반도주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죠. 그러자 텐지는 그대로 시노부가 준 향초를 피웠고 다키는 온몸에 찌릿찌릿 마비가 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텐지는 씩 웃으며 시노부씨가 네가 그런 말하면 곧바로 이걸 피우라고 했거든 이라고 했고, 다키는 쳇 용이 주다한 계집 이라며 부들거렸죠. 다키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임무에서 자연스럽게 이 녀석을 죽게 만든 다음에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 무한열차에는 자신보다 서열이 아래인 엠무가 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텐지는 도가에든지 시노부의 생각이 아주 짧았음에 통쾌했습니다. 그런 중 영무원이 다가와 검표를 했고 텐지는 물론 다키까지 졸음이 쏟아져 잠에 들게 되었죠. 열차 위에 있던 엠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상현육 다키가 이곳에 왜 온 건지는 몰라도 완전 개이득인 상황이라고, 최근 하얀홀 루이가 죽는 바람에 무장에 빡쳐서 하얀들을 숙청해버렸고 자신만 남아 비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엠무는 힘이란 욕망에 매료되어 안 그래도 조만간 상현육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자신의 소굴인 무한열차에 다키가 탔으니 자연스럽게 다키를 흡수해 자신이 상현육의 자리를 뺏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들이 꿈을 꾸고 있을 때 엠무는 다키의 꿈속을 엿보게 되었는데, 다키는 인간 시절 오빠 규타로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따스했던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혈기가 되어 잊고 지냈던 인간의 감정들이 물씬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엠무는 사실상
다키와 함께 온 덴지에게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 여기서 인간을 잡아온 것보다 다키를 잡아온 편이 훨씬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직접 다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하라고 했죠. 정신의 핵을 파괴하기만 하면 사실상 다키는 정신이 망가진 페인과도 같게 되기에 자신에게 저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엠무가 다키의 정신에게 접근하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러 가자 갑자기 어이 너희 자식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규타로가 자신의 옆까지 와 있었죠. 엠무는 지금껏 상윤중의 혈기는 다키라고만 들었기에 다키의 정신 안에 이런 다른 혈기가 들어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규타로는 감히 버릇없이 누구에게 덤비는 거냐며 그대로 피해 낫을 휘둘러 엠무를 공격했습니다. 엠무는 그의 후다닥 다키의 정신 속에서 빠져나왔고 규타로가 지키고 있는 한 다키를 꿈속에서 죽이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일단 옆에 있는 이 인간 녀석을 먼저 잡아 죽인 뒤 열차 전체를 족사시켜 다키를 죽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덴지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꿈에서 미치리, 시노부, 인간 다키, 카나오, 아오이와 함께 하하호호 하면서 식빵에 잼을 잔뜩 발라먹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엠무는 이딴 꿈이나 꾸다니 아주 저속한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정신의 근처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덴지의 정신핵을 송곳으로 찌르려고 하는데 어디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포치타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엠무는 웬 처음 보는 생물이 있나 여기 속에는 어떻게 와 있는 거냐고 놀랐는데 순간 포치타가 뛰어와 체인소로 엠무를 사정없이 베어버렸고 엠무는 황급히 덴지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엠무는 아니 도대체 이것들은 왜 몸속에 다른 존재들을 키우고 있는 거냐며 이게 요즘 유행인 거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엠무는 이 녀석들 아무래도 위험한 녀석인 것 같으니 당장 열차 속으로 들어가 이 두 녀석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엠무는 열차 안에 들어갔고 열차 내부에는 수많은 촉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엠무는 그 촉수로 승객들을 사정없이 공격했고 열차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어버렸죠. 물론 그 공격 대상에는 덴지와 다키도 있었고 다키는 고통의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미 수많은 촉수가 꽂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엠무가 배신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덴지를 봤는데 덴지 역시 촉수의 몸이 꿰뚫린 상태라 바보같은 녀석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구나 라며 체념을 했죠. 다키는 괜히 시노부에게 능력을 봉인당해 자신보다 약한 혈기에게 이렇게 당하는 게 너무나도 원통했고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 없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윙 하는 체인소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엠무의 촉수들이 갈갈기 베어버렸죠. 다키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덴지의 머리와 양팔에 기괴하게 생긴 체인소가 돌아가고 있었고 덴지는 다키가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다키는 그의 이 촉수들을 어서 베어버리라고 했고 덴지는 널 구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물었죠. 다키는 젠장 뭘 원하는데? 라고 소리쳤고 덴지는 볼에 뽀뽀해준다고 약속하면 널 구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엠무에게 당하는 굴욕감보다 덴지의 볼에 뽀뽀를 해주는 편이 훨씬 나았기에 알겠다고 했고 덴지는 기뻐서 광분하더니 다키에 꽂혀있는 촉수들을 전부 베어버렸죠. 엠무는 도대체 저 녀석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며 놀랐는데 엠무의 촉수가 덴지의 가슴 쪽을 꿰뚫어버리다가 그만 덴지 가슴 쪽에 있는 시동 버튼을 건드렸고 그대로 덴지가 체인소 모드로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덴지는 그렇게 열차를 누비며 열차를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엠무는 너무나 큰 고통에 비명이 절로 나왔죠. 덴지는 그 비명 소리 참 듣기 좋다며 계속해서 열차를 베어버렸고 엠무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다키가 엠무의 목 부분이 있는 곳에 닿았고 감히 너 따위가 날 공격해? 라고 하며 엠무의 목을 모비로 크게 잘라내버린 후 그대로 자신의 몸에 흡수시켜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엠무는 소멸하게 되었고 열차는 탈선해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온 덴지는 다키를 보며 씩 웃었고 자신의 볼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다키는 뭐 약속은 약속이니 특별히 이 몸이 볼에 뽀뽀를 해주도록 하지 라고 하며 덴지에게 닿았고 덴지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며 드디어 난생 처음 여자에게 뽀뽀를 받아본다며 심지어 엄청나게 예쁜 미인에게 받는다며 기뻐했죠. 그런데 다키의 입술이 닿기 전 멀리서 어이 너희들 지금 뭔 짓거리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상현사 마카자가 한 걸음에 뛰어와 덴지의 앞에 다가오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덴지는 막 다키에게 뽀뽀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혈기가 난입해 방해를 하자 엄청나게 열이 받았는데 그 혈기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박혀 있었기에 살짝 긴장이 되었죠. 다키는 아카자와 마주치게 되자 정말로 이제 자신이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아무리 덴지가 신비로운 힘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현 중에서도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는 아카자를 상대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키는 아카자에게 만나서 다행이라고 어서 이 인간 녀석을 죽여버리라고 소리쳤고, 덴지는 다키에게 뽀뽀는? 이라고 하며 티격태격 하고 있었죠. 아카야는 다키 너 벌써 기살대 인간들과 친해져 버린 거냐? 역시 그분 말대로 어떤 정보를 발사했을지 모르니 죽이는 게 맞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 여전히 혈기들의 편이며 그분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했죠. 아카야는 하지만 넌 이미 귀할대에게 패배해 사로잡히게 된 혈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건 너의 죽음의 이유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다키는 큰일 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카자에게 당신 소문으로 들었을 때 여자를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설마 나를 공개하지 않겠죠? 라고 했죠. 아카야는 피식 웃으며 그분이 특별히 너를 처분하라고 명령하셨고 여자 인간이 아니라면 딱히 나에게 여자로 보이지 않고 그저 같은 혈기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넌 너 혼자인 것도 아니잖나 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서 덴지가 다키에게 야 이 멍청아 내가 저 녀석이라도 네가 여자라고 안 죽이지 않느냐고 하면 열받아서 죽이겠다 라고 했죠. 그러다가 덴지는 아카자에게 아직 이 녀석을 죽이도록 할 수 없지 난 이 녀석에 받을 게 있거든 이라고 했죠. 아카야는 어째선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쫄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하는 덴지를 보고 너 그래도 꽤나 싸울 줄 아는 녀석인가? 라며 기대를 했습니다. 덴지는 아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다키에게 이번에 저 녀석에게서 너를 구해주면 볼뽀뽀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했고 다키는 지금 상황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화를 냈죠. 그 순간 아카자가 덴지 앞에 다가와 주먹을 날렸고 덴지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주먹을 막았지만 그대로 양팔이 부러지며 튕겨져 나갔습니다. 덴지는 아카자의 엄청난 파괴력에 지금껏 만난 어떤 상대보다도 강하다는 걸 알았고 그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 아카야는 반사신경은 꽤나 좋은 편이지만 너무나도 약한 녀석이구나 괜히 기대를 했나? 라고 하며 다시 덴지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일방적인 구타를 시전했습니다. 덴지는 그 압도적인 공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 정도로 죽어버리다니 바락조차 못한 녀석이구나. 자 다키 이제 네 차례다 라고 했죠. 다키는 덴지가 아까만 해도 엄청난 괴물의 모습으로 강력한 힘을 보여줬었는데 왜 지금은 그 힘을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당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고 자신 또한 이대로 아카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할 수 없다며 어차피 무자에게로부터 처분 명령이 떨어졌으니만큼 바라기라도 해보겠다며 오비를 뻗어 아카자를 공격했죠. 아카야는 이걸로 나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냐며 파괴를 낮춤을 씌운 후 전부 다 피해버렸고 여유롭게 다키의 접근에 파괴살 공격을 날려 튕겨내버렸습니다. 다키는 무지막지한 아카자의 주먹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아카야는 어째서 규타로를 꺼내지 않는 거냐며 규타로와 합동공격을 해야 그래도 재밌어지지 않겠냐고 했죠. 다키는 덴지가 쓰러진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자 덴지가 가지고 있던 향초의 압박이 덜해졌고 이 상태로라면 규타로를 불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있는 힘을 짜내 규타로를 불러냈습니다. 규타로는 다키 안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고 자신들을 처분하러 간다는 것에 어떻게든 둘의 힘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카자는 규타로가 튀어나오자 아주 기뻐하며 기기를 끌어모았고 그대로 규타로에 접근해 규타로를 공격했습니다. 아카자 입장에서는 한동안 강한 인간들이나 혈기들과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따분했던 참이었고 다키 규타로 한 명을 처분하라는 부자의 명령을 핑계로 즐거운 싸움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규타로는 아카자의 어마무시한 공격에 데미지가 누적되어 갔고 아카야는 상인 6이라는 녀석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비웃었습니다. 규타로는 안 그래도 약물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던 상태라 평소 때와 같은 실력도 나오지 않았고 아카야는 절대로 자신을 도망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 모습을 본 다키는 그저 눈물이 차올랐고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오빠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이제 슬슬 너와 싸우는 것도 질렸으니 끝을 내주겠다 라고 하며 파괴살 공격을 시전했고 규타로는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어 그저 방어 자세만 취하고 있었죠. 아카야는 그대로 뛰어들어 규타로에게 묵직한 한 방을 날렸는데
그 순간 아카자의 팔이 날아가며 귀에는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카자는 분명 아까 죽여왔던 녀석이 어떻게 부활한 건지 깜짝 놀랐고 덴지의 양팔과 머리에 있는 체인소에도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죠. 규타로는 방금 전 자신이 아카자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덴지를 되살리는 방법을 썼는데 타키는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 잠든 상태라서 덴지가 어떤 식으로 체인소 형태로 변하는지 몰랐지만 규타로 같은 경우는 덴지가 엠무의 촉수에 의해 가슴에 있는 줄이 당겨져 체인소로 변한 것을 알고 있었고 타키에게 텔레파시로 당장 그 녀석의 가슴에 있는 줄을 당기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덴지는 그대로 뛰어나가 아카야를 향해 체인소를 휘둘렀고 아카야는 그 정도의 공격은 내 파괴 날침으로 읽으면 그만이라며 덴지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덴지의 무기는 종잡을 수 없이 튀어나갔고 뭔가 일방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노리고 덤벼드는 게 아닌 것 같아 움직임을 읽을 수 없었죠. 다른 애들은 공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의 급소나 아니면 당장 배워야 할 부분 등 이런 걸 생각하지만 덴지는 무엇이든 걸리는 대로 베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아카제의 나침은 덴지의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덴지의 마구잡이 공격이 더 잘 통했고 아카제의 주먹과 덴지 체인소가 부딪히자 아카제의 주먹이 갈려버리며 몸 이것저것이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검사 일루노 같은 경우는 아카자의 단단한 파괴사 공격에 정통으로 맞닿으면 부러져 버리지만 덴지 체인소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최강의 절삭력을 지닌 무기. 아카는 처음 본 방식의 싸움과 무기에 종잡을 수 없었고 아까와는 다르게 신체력이 급상승된 덴지는 아카자의 펀치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카자 역시 마찬가지 덴지의 공격이 아카자에게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상처를 입히긴 했지만 워낙 막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싸움이 장기전으로 되기 시작했죠. 덴지는 체인소로 자신의 몸까지 베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빈혈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카야는 크크 세력에선 내가 우위였나 보구나 재밌는 싸움이었다 라고 하며 덴지에게 다가가 나무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사랑의 호흡의 공격이 날아와 아카야를 막아섰고 그 옆으로는 카나오가 꽃의 흡을 사용해 아카야를 공격했죠. 아카야는 채 지원군인가? 라며 공격들을 겨우 피했는데 순간 옆에서 시노부가 벌레 흡을 시연해 아카야를 공격해 몸에 독을 주입했습니다. 아카야는 그 3명의 여자를 보고 젠장 하필이면 싸우기 껄끄러워하는 여자 검사 3명이라니 도움한 녀석이었다면 엄청나게 좋아했을 상황이겠군 이라며 부들거렸죠. 시노부는 그 이름을 듣고 아카자에게 당신이 말한 도움한 녀석이 상윤이 혈기를 말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도움을 알고 있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시노부는 그에 싸늘하게 그 녀석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 녀석? 그 녀석이라면 뭐 만세근학교에서 여자 신도들이나 잡아먹고 있겠지 라고 했죠. 아카야는 상윤이 도우마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말해버렸고 이렇게 여자 검사를 다수와 싸우게 되면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카자의 테러를 미치리와 카나오가 막아서며 괴롭혔고 미치리와 카나오의 실력 역시 다른 일반 검사들보다 훨씬 더 강한 주급이었기에 젠자와의 싸움에서 많이 지쳐있는 아카자에게는 위협이 되었죠. 아카는 젠장 자꾸 방해하면 여자라고 해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며 미치리와 카나오에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 공격을 피하지 못한 카나오는 튕겨나가 쓰러졌고 미치리는 강인한 완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아카는 이쯤 하면 도망갈 수 있겠다 싶어 만스런을 준비했는데 그때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카는 순간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덴지와 싸울 때 계속해서 들었던 체인소 소리는 아카자에게 공포를 학습시켰던 것이죠. 아카는 그 자식은 분명 힘을 다해 쓰러졌을 텐데 라며 뒤를 돌았는데 그 순간 덴지가 눈앞까지 다가와 아카야를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그대로 양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어떻게 힘이 다시 생긴 거지? 라며 부들거렸고 저쪽 뒤에서는 시노부가 씩 웃고 있었죠. 덴지는 아까보다 더 힘이 넘치잖아. 감히 미치리 씨를 공격해?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마구마구 체인소를 휘둘렀고 아카야는 재생력이 따라가지 못해 계속해서 몸 곳곳이 베어나갔습니다. 아카야는 덴지의 양팔에 있는 체인소를 집중하며 피하려고 했는데 순간 덴지의 발차기가 날아와 아카자의 다리 가운데 급소를 정확히 강타했고 아카는 끄악 하면서 비명을 질렀죠. 덴지는 혈기도 그곳을 맞으면 고통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가 보구나. 나는 남자랑 싸울 땐 그곳만 노리거든 이라며 쓰러져 있는 아카자의 급소를 계속해서 찾고 아카는 너희 자식 치사하게 이러기냐? 라며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치르 카나오가 힘을 쓰지 못한 아카자에게 각자의 호흡을 휘둘러 아카자의 목을 베었고 아카자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발악을 했지만 몸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한편 타키는 이 틈을 타 오빠와 함께 이곳을 도망가려고 했는데 규타로를 보니 어쩐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시노부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타키는 규타로에게 뭐하고 있느냐고 그런 계집은 쉽게 죽여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는데 규타로는 젠장 타키 도망쳐 라며 피를 토했고 규타로의 몸이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죠. 타키는 안돼 라고 소리치며 규타로에게 다가갔고 우리는 한 몸이라 한쪽이 살아있으면 죽지 않을 텐데 어째서 오빠의 몸이 이렇게 부서진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에 뒤에 있는 시노부가 당시에게 주입해놓은 독이 계속해서 규타를 막고 있었는데 아카자와 싸울 때 억지로 그 독을 뿌리치고 튀어나왔기에 둘의 몸은 분리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다키의 몸에서 자신이 나오게 된다면 자신의 존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카자에게 그대로 다키를 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다키가 살 확률을 높이려고 나왔던 거였습니다. 다키는 아무리 내 몸에서 나와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곧바로 부서져 버릴 리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시노부가 자신의 일륜도를 보이며 미리 날 뗄지도 모르게 제가 독을 다시 주입해놨거든요.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이 혈기와 힘을 거의 다 소지해버린 상태라 벌레 호흡을 찔러 넣는 게 아주 쉬웠답니다. 라며 웃었죠. 다키는 젠장 너 죽여버리겠어 라며 시노부에게 덤벼들었는데 순간 시노부는 다키에게 향초를 피웠고 다키는 그대로 몸이 마비되며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아직 당신을 죽일 생각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실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라고 했죠. 다키는 움직이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가는 규타를 보고 오열을 했고 텐지는 그런 다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 녀석 울고 있네? 지금 저 녀석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려나? 뭐 오늘만 날인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해달라고 하지 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시노부는 아카자가 했던 만세근학교라는 발언을 생각하며 만세근학교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신의 원수인 도마의 실마리를 충분히 찾았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세운 여러가지 전략들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데리고 만세근학교 원정을 떠나게 되었죠. 타키는 규타로를 잃은 후에 계속 훌쩍훌쩍 울며 시노부에 대한 증오를 더 전하지 못했는데 텐지는 그런 다키를 보고 몸속에 있던 오빠를 잃는 것이 그렇게 슬프냐고 물었습니다. 타키는 그에 당연히 내 뼈와 살 같은 존재를 잃게 되었으니 슬프지 않겠냐고 화를 냈고 텐지는 자신도 포치다가 사라지게 되어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있어 공감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곳에서 친해진 다른 이들이 죽는다면 눈물이 나오려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자신은 전혀 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세근학교에 도착한 이들 당장 그 안으로 돌겨가라고 하는 덴지를 시노부가 막아섰고 이번 임무만큼은 자신의 계략에 따라주라며 덴지의 양손을 꼭 쥐었고 덴지는 헤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좋아했죠. 우선 만세근학교에 도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노부의 전속 정보원이자 츠우코인 카나오를 파견했고 타키는 나도 저렇게 해서 전사에게 당했지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카나오가 만세근학교에 들어간 지 5시간쯤 지나자 덴지는 끊임없이 하품을 시전했고 카나오에게 무슨 연락이 오거나 저곳에 쳐들어갈 때 깨워주라며 그대로 돌아떨어져 버렸죠. 그렇게 이틀째 타키 역시 계속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게 지겨워졌는지 저곳에 상위 도마가 있는 거 맞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싸우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눈 깜짝하지 않았고 아직이에요 라고 나지막히 말했죠. 그때 만세근학교 한쪽에서 기기가 그 폭발하는 것이 느껴졌고 덴지는 본능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이제 싸우는 거야? 라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여전히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고 만세근학교 안에서 신도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며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만세근학교 한 구석에는 카나오가 싸우고 있는 듯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덴지는 정체가 발각되어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요? 라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시노부는 조용히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보다 못한 다키가 야 저러다가 카나오가 죽게 생겼어 라고 부르셨죠. 그러다 잠시 뒤 싸움이 일단락이 된 듯 잠잠해졌고 시노부는 덴지와 다키에게 이제 도마를 죽일 시간이 왔다며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덴지는 카나오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에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들어갔는데 도마의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고 카나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덴지는 도마에게 진작 카나오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도마는 씩 웃으며 그가 있는 데가 이미 잡아먹어버렸는걸? 이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 말에 믿을 수 없다며 충격을 먹었고 그 뒤로 온 시노부는 의외로 담담하게 카나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도마는
너 역시 아주 맛있어 보이는 아이로구나. 네가 바로 시노부지? 카나오는 죽기 전 시노부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했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덴지는 곧바로 체인소 형태로 변신해 도마에게 돌격했고 도마와 덴지의 공방전이 펼쳐지게 되었죠. 도마는 덴지가 접근해오자 얼음 헬기술을 날려 견제했고 덴지는 그 얼음들을 전부 갈아버리며 압박했습니다. 그의 도마의 얼음들은 얇게 갈려 마치 방 안에 눈이 오는 것처럼 되었고 도마는 그 얼음 조각들을 조종해 창처럼 만들어 덴지의 몸을 꿰뚫었죠. 덴지는 자신의 몸을 꿰뚫은 창들을 체인소로 갈아버렸고 다시 도마에게 돌진했는데 도마에 가까이 가자 이번에는 폐가 얼어붙어버린 것처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덴지는 앞으로 나아가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보통 전집중 호흡을 쓰는 귀살대 검사들은 이 공격에 버티지 못하던데 너는 그 호흡을 쓰지도 않고 몸 자체도 인간이 아니로구나 라고 했죠. 덴지는 카나오나 웨터네 이 자식아 라고 하며 체인소를 마구마구 휘둘렀고 도마는 글쎄 이미 소화가 되어버렸는데 토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압도적인 혈기술로 덴지를 압박했고 덴지는 도마에게 제대로 된 공격을 먹이지 못하며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덴지의 전투 스타일은 강대강으로 부딪혀야 효율이 나오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교묘하게 원거리 혈기술로만 상대하니 덴지는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마의 얼음창에 온몸이 꿰뚫린 채 덴지는 쓰러졌고 도마는 시노부 쪽을 보며 너네가 아마 상현삼 아카를 퇴치한 녀석들이겠지. 이 실력으로 아카를 어떻게 잡았는지 참 궁금하구나. 뭐 아카자가 여자를 죽이지 못하는 바람에 당했을 것 같긴 하네. 하지만 나는 여자를 죽이는 걸 아주 좋아하기에 봐줄 생각은 없단다 라고 했죠. 그때 타키는 이 기회에 오빠 규타를 복수를 해야겠다며 시노부가 도마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뒤통수를 치려고 했는데 시노부가 갑자기 향초를 켰고 그대로 도마의 앞으로 던져놓았습니다. 타키는 그 향초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저 향초는 평소 자신이 맞던 것보다 수십 배 발악력이 강하다는 거 알았죠. 도마는 응? 이런 향초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목이라도 쫓을 셈인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온몸이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그 모습에 씩 웃으며 카나우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당신과 언니의 원수는 꼭 갚아드릴게요 라고 했죠. 사실 시노부는 도마가 나비저택을 습격한 후 카나이가 죽어갈 때 도마에 대해서 이것저것 들을 수 있었는데 도마는 그 당시 주들 중에서도 천재검사라고 불리우던 상위권 실력의 카나이가 맥을 못 추며 결국 치명상을 입었던 만큼 귀할대 검사들이 검술로 도마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도마는 나비저택에 머물고 있던 지우코들을 전부 몸에 흡수하며 쾌락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은 참먹지 못해 엄청나게 아쉬워하며 돌아갔다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어떻게든 도마를 죽이기 위해 머리를 썼고 자신이 아무리 검술을 단련해봤자 카나이조차 이길 수 없었던 상대를 죽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여자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그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남은 의자메이자 자신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다 하는 카나오를 불러 훗날 만나게 될 도마를 죽이기 위해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차곡차곡 카나오는 시노부의 독이 몸속에 맴돌도록 복용했고 자신은 어차피 호초자매가 아니었으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운명 그래도 인간답게 살게 해준 이 자매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그렇게 작전을 준비하던 중 다키를 사로잡게 되었고 시노부가 만든 약이 혈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신했죠. 그렇게 카나오는 자신이 도마에게 잡아먹혀 온몸에 독이 가득 차도록 만들었고 시노부의 향초는 도마의 재생력과 신체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움직일 수 있었고 이따위 독은 시간이 지나면 내성을 가질 수 있으니 당장 내게 덤벼 목을 베어라고 도발을 했죠. 도마는 아직 어느 정도의 힘을 남겨두고 있었고 시노부가 섣불리 자신의 목을 치러 올 때 카운터 공격으로 시노부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그 대신 주머니에서 피가 가득히 담긴 주머니를 꺼냈고 그걸 쓰러져 있는 덴지에게 먹였죠. 그러자 덴지는 몸의 상처가 회복이 되며 개운하게 일어났고 이 녀석은 내가 베어 죽여주지 라고 하며 뛰어나갔습니다. 시노부는 덴지를 처음 본 그날 체인소 모드로 변해 혈기들과 싸우고 있던 걸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혈기들의 피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간파했죠. 그리하여 일부러 덴지를 자신의 계획 도마를 끝장낸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을 했고 덴지에게 잘해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덴지의 힘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활용성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귀할대 선별 시험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실험체로 몰래 잡아놓은 혈기들을 선별 시험장에 풀어놓아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기들이 시험장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시험자들은 모두 살해당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때 덴지는 그 모든 혈기를 죽이고 살아남았고 시노부는 덴지를 자신의 칼로 길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와의 싸움에서도 쓰러져 있던 덴지에게 피를 수혈해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도 시노부. 피만 있으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덴지는 그야말로 혈기를 주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게 덴지가 약화된 도우마를 체인소로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독에 의해 몸 곳곳에 썩어 문드러진 피부에 체인소가 닿자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아까처럼 요상한 얼음들을 써보지 그러냐고 도발했고 도우마는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위기 상황 어떠한 굴욕감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었죠. 도우마는 자신의 얼음 분신을 사용해 시노부를 몰래 죽이려고 했지만 시노부는 근력이 약한 대신에 스피드와 회피력은 상당한 수준이었기에 도우마의 분신의 공격을 피하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덴지는 그에 더욱더 도우마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도우마는 안간힘을 다 짜내 자신의 최대 열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지어냈죠. 덴지는 그 엄청난 크기의 얼음보살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건 큼지막한 게 베어낼 맛이 있겠다며 저 녀석을 갈아 빙수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체인소의 위잉 소리와 함께 얼음보살의 몸뚱이가 경쾌하게 갈려나갔고 도우마는 광기에 찬 덴지의 모습에 저 녀석 나와 같은 동류 나사가 나가 있는 녀석이구나 라며 멍하니 지켜봤죠. 도우마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몸의 형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조차 없었고 덴지가 가까이 다가와 휘두른 공격에 목이 베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도우마의 목은 대굴대굴 굴러 시노부의 앞에 떨어지게 되었고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하며 벌레호흡으로 도우마의 머리통을 찔렀고 그대로 도우마는 소멸하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덴지에게 정말 수고했다며 당신 덕분에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럼 이제 내 임무는 전부 다 끝이 난 거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이 도우마 건은 내 개인적인 원한이고 이제 덴지씨가 귀살대를 위해 싸워줬으면 하는데 그래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죠. 덴지는 시노부씨가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시노부는 일단 덴지씨와의 약속대로 도우마를 퇴치했으니 소원을 들어드리겠다며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덴지는 분명 처음에 시노부와 약속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노부에게 말할 소원이 산더미 같았지만 다키에게 한 짓과 카나와에게 한 짓을 보고선 어쩐지 마음이 복잡해졌고 일단 그 무잔이라는 녀석까지 다 퇴치한 뒤에 그때 한꺼번에 소원을 말해도 되겠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그럼요. 그때는 얼마든지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상해사 아카자에 이어 상위 도우마까지 대치를 하게 된 시노부 일행 기살대에서는 엄청나게 큰 성과에 대해서 기뻐했고 시노부는 조만간 무한성의 위치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한편 덴지는 아카자와 도우마의 싸움에서 끝내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1대1 대결에서는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았기에 덴지의 죽지 않는 몸만 믿을 수는 없겠다는 시노부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더 강한 적들과의 싸움이 남아있을 만큼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덴지에게 귀할대 상위권의 전투력을 지닌 주들을 소개시켜줬고 그들에게 다양한 전투 방법이나 대처법 등을 배우라고 했죠. 덴지의 앞에는 암주 교메이, 풍주 사네미, 염주 큐저가 갔고 시노부는 어쩐지 사주 이구로씨는 당신을 가르치기 싫다며 아랫도리를 부여잡고 거절했다며 의아했습니다. 덴지는 흉악해 보이는 남자주들의 비주얼에 챗 이왕 수련할 거면 미치리씨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아쉬워했죠. 그렇게 덴지는 수련을 시작했고 주들과의 훈련을 통해 한층 더 냉정하고 예리한 공격법을 몸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노부는 자신의 지하 연구실에 갇혀있는 다키에게 다가가 당신 저를 죽여버리고 싶죠? 라고 물었고 다키는 부들거리면서 오빠의 원수 내가 꼭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소리쳤죠. 시노부는 그의 당신의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다며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 방법은 바로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기살대와 무잔 중 누구 하나가 괴멸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으며 혈기 쪽에 가장 강한 무장과 상현 1이 있는 무한성으로 기살대원들이 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고 타키는 이게 분명 자신에게서 정보를 뜯어내려는 개수작이라는 거 알았지만서도 시노부 말대로 시노부를 죽이려면 무장이나 코쿠시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에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타키는 시노부에게
당신은 그 어떤 혈기보다도 치밀하고 괴물 같은 여자라고 말했고 신호부는 칭찬으로 들을게요 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게 된 귀할대원들은 무잔이 있는 무한성의 결계 앞까지 가게 되었고 그 결계는 신호부가 등꽃독으로 무너뜨리며 무한성 입구로 들어가게 되었죠. 무잔은 아카자와 도우마가 귀할대 검사들에게 당하자 언제든 귀할대원들이 이곳에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수백 마리의 혈기들과 상인의 혈기들을 소집해 놓은 상태. 오히려 귀할대 검사들은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며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무잔의 혈기들에게 주들을 죽이는 자들에게는 비어있는 12개월의 자리를 주겠다며 사기를 복도닫고 혈기들은 12개월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귀할대 검사들을 공격했죠. 귀할대 주들도 지금껏 혈기들에 의해 죽은 소중한 동료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포효했고 그렇게 대난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데니는 곧바로 체인소 형태로 변신한 뒤 보이는 혈기들을 족족 베어버리며 지나갔죠. 최종 후면을 앞두고 덴지의 체인소가 강력하긴 하지만 인륜도 재질이 아니기에 그걸로 혈기들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걸 보완하기 위해 신호부는 등꽃독 포션을 줬고 덴지가 체인소 모드로 변신한 뒤 체인소에 듬뿍 발라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대로 소멸하며 인륜도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혈기들을 썰어버리던 덴지는 한쪽에서 미치리가 어떤 한 혈기와 대치하고 있는 걸 보고 한 걸음에 뛰어갔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한참 혈기들을 베어버리다가 어떤 소름 끼치는 기기를 느끼게 되어 그곳을 봤는데 그곳에는 카야쿠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니 녀석도 귀할대 주냐? 하필 만난 게 여자라니 얼른 베어 죽여주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여자라고 해도 저도 엄연히 귀할대 기둥 주라고요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귀할대에서는 개나 소나 줄을 시켜주나 보지? 실력보단 가슴 크기로 선발되었나? 라며 미치를 도발했죠. 카야쿠는 특유의 비열함으로 상대방을 자극한 후 빠른 속공으로 공격할 전략을 짜고 있었고 사실 속마음으로는 저 여자 예쁘긴 하네 내 스타일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덴지가 카야쿠의 앞에 턱 멈춰섰고 너희 자식 감히 미치르 씨에게 그딴 소리 한다고? 라고 했고 엄청난 사리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카야쿠는 니 혁은 뭐냐? 라며 덴지를 경계했는데 그 순간 오바나이가 뒤에서 나타나 뱀의 호흡으로 카야쿠를 갈갈기 베어버렸고 감히 내 여자에게 그딴 개소리 했냐?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카야쿠는 괴상한 모습의 덴지만 신경 쓰느라 뒤에서 오바나이가 접근하는 줄 몰랐고 그대로 오바나이의 분노의 검술에 목이 달아나 버렸죠. 오바나이는 그 누구도 미치리에게 상처 입는 말을 하는 건 용서 못한다 라고 했고 미치리는 그런 오바나이를 보며 심쿵하면서 눈이 하트 뿅뿅이 되었습니다. 덴지는 그런 둘의 기묘한 핑크빛 눈빛에 제길 내가 먼저 저 녀석을 베어버렸다면 지금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건 나일 텐데 라며 아쉬워했고 그대로 눈물을 머금고 다른 곳으로 뛰어나갔죠. 그때 덴지 눈앞에는 눈에 상여노의 표식이 있는 교코가 운 없는 녀석 나를 만나다니 라며 비열하게 웃었는데 순간 덴지가 그런 교코를 스쳐 지나가며 빠르게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교코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만나자마자 인사도 없이 공격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했습니다. 덴지는 방금 전 괜히 말 섞으려다가 여자친구 사귈 기회를 놓쳐서 말이야 라고 하며 아까 오바나에게 뺏긴 카야쿠를 다시 상기하며 교코가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체인소로 휘둘러 교코를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교코는 가까스로 목이 베이는 걸 피하며 도망치려고 했는데 덴지는 놓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다시 교코의 몸을 조각조각 내버렸습니다. 교코는 그의 니녀의 그 무기 정말 탐난다고 그 무기라면 우리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 동업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덴지는 무슨 예술작품? 이라고 물었고 교코는 인간들을 조각낸 후 꿰매어 만드는 일종의 인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미가 당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게 무슨 예술작품이냐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루 세끼 챙겨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면 만족한다며 교코의 목을 체인소로 베어버렸죠. 한편 상인사 한탱구는 분신들을 생성해 주들과 상대하고 있었는데 쿄요로는 아무리 한탱구의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녀석 분명 어딘가에 본체가 숨어있을 것이고 그 본체의 목을 베어내지 않으면 결국 체력만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들 모두가 주변에 있는 혈기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자신이 혈기를 내팽개치고 본체를 찾으러 간다면 다른 이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쿄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한탱구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있었죠. 한편 무한성 한쪽 대들보에 몸을 숨긴 채 분신들을 조종하고 있던 한탱구.
생각보다 잘 버티는 귀할대 검사 녀석 때문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재생하는데 많은 힘을 뺏기고 있다 보니 빠르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 분신들을 하나로 뭉쳐 조약 코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저 염주 녀석을 분명 죽일 수 있을 터 시간은 나의 편이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기가 느껴져 뒤를 돌아봤고 곳에는 낯익은 얼굴인 다키가 있었습니다. 한탱구는 오 다키 오랜만이구나. 날 도우러 온 것이냐? 너네 남매가 있으면 든든하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빠르게 신호가 뛰어와 벌레호흡으로 한탱구를 찌르고 지나갔고 상인사 한탱구 잡았네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한탱구는 이런 방심했다. 다키 어서 도와줘 라고 소리쳤는데 다키는 나도 사실 잡혀온 거야 라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한탱구의 몸에는 독이 퍼지며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쿄조로와 싸우고 있던 조야코텐 역시 몸이 부서져 내려 쿄조로가 안심을 했죠. 한편 지금껏 만난 혈기 중 차원이 다른 강함을 지닌 코코시를 만나 고전하고 있던 사네미와 교메이. 분명 자신들은 귀할대 내에서도 최상위권 실력을 가지고 혈기들을 압살해왔던 검사였지만 자신들의 강함은 이 코코시보 앞에서는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오랜만에 자신의 검에 곧바로 죽지 않는 검사를 만났다며 기뻐했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여러 개의 초승달 모양의 참기를 날려 공격을 했죠. 교메이는 특유의 감각으로 겨우겨우 피하고는 있었지만 사네미 같은 경우는 피하지 못해 왔다가 몸 곳곳에 그 참객들이 스쳐 지나갔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다시 한번 달의 호흡 참격을 뿌렸고 교메이는 이대로 두면 사네미가 저 공격을 막지 못해 죽을 수도 있겠다며 사네미 쪽으로 뛰어들어 대신 공격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교메이조차 부상을 입고 말았죠. 사네미는 젠장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라며 사과했고 교메이는 우선 피를 지혈해라. 어떻게든 다른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코코시보는 다시 한번 달의 호흡을 시연한 후 수십 개의 참격을 날렸고 사네미는 저 무식한 녀석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어떻게 연달아서 쓸 수 있는 거냐며 경악했죠. 그런데 그 순간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덴지가 난입해 달의 호흡 참격들을 전부 쳐냈고 교메이와 사네미를 보며 응? 당신네들 엄청 강하면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사네미와 교메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덴지임을 알았고 기묘한 모습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 덴지는 나? 그냥 일반 귀살대원이지 라고 하며 코코시보에게 뛰어나왔고 코코시보는 재밌는 녀석이 있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덴지와 격돌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엄청난 공방전을 치렀고 코코시보는 신기하게도 이 녀석의 움직임은 방금 싸웠던 풍주와 암주의 움직임이 섞여 있다며 엄청난 신체력과 센스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죠. 하지만 코코시보의 완성된 검술에는 미치지 못하며 자신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재생 능력이 있기에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한 뒤 덴지를 스쳐 지나갔고 덴지의 한쪽 팔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코코시보 역시 한쪽 팔이 덴지의 체인소에 베어 날아가 버린 것은 마찬가지. 코코시보는 팔과 팔의 교환이라 하지만 나는 팔을 곧바로 재생할 수 있지 네 녀석의 패배다 라고 하며 새로운 팔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때 덴지 역시 신호가 챙겨준 피 주머니를 쭉 들이켰고 팔이 원상태로 재생해버렸죠. 덴지는 네 녀석만 재생할 수 있을 줄 아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코코시보는 씩 웃었고 네 녀석 역시 괴물이로구나. 어디 한번 누가 더 괴물에 가까운 존재인지 해보자 라고 하며 다시 덴지에게 뛰어들었고 덴지는 이 녀석의 눈가를 보면 당연히 네가 괴물이지 라고 하며 맞받아쳤죠. 그렇게 한참 동안 피 튀기는 혈전이 일어났고 사네미와 교메이는 그 싸움에 자신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코시보의 강력한 공격이 덴지를 찌르면 그대로 덴지가 체인소로 그 칼을 박살내버렸고 코코시보는 자신의 뼈로 새로운 칼을 만들어 다시 휘두르는 등 그저 싸움에 미친 괴물들의 향연이었죠. 코코시보는 덴지의 움직임을 내비치는 세계로 계속 파악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녀석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고 코코시보는 이 녀석 뭐 안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보인다 라고 했죠. 그의 덴지는 아마 포치타가 아닐까? 포치타가 죽어서 내 심장이 되어줬거든 이라며 살짝 침울해졌습니다. 그의 코코시보는 그 녀석이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네 안에 살아있다 라고 했고 덴지는 너 꽤나 낭만적인 녀석이구나. 나도 포치타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자주 했거든. 내 추억 속에서 말이야 라고 했고 코코시보는 아니 그런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녀석 몸 안에는 두 개의 생명이 있어 라고 소리쳤죠.
그 덴지는 일단 그건 모르겠고 어서 이 싸움을 끝내긴 하자 라고 하며 다시 몸의 양팔에 있는 체인소를 작동시켰고 그대로 코코시보에 뛰어나가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코코시보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덴지, 코코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덴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할 때마다 움찔움찔거렸고 덴지 몸속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위화감을 주는 것 같았죠. 그래야 오히려 덴지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 어려웠고 차라리 내비친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 그냥 본능적인 감각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덴지는 몇 번이고 코코시보의 칼을 체인소로 부러뜨려버렸고 몸을 베어버렸지만 코코시보는 계속해서 칼을 새롭게 뽑아내고 몸을 재생하며 소모전을 펼쳤고 점점 덴지는 피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며 지쳐갔죠. 코코시보는 발의 호흡을 시연한 후 빠른 발도술로 덴지의 팔을 잘라버렸고 덴지가 피를 섭취해 팔을 회복하기 전에 재빨리 뛰어가 다른 쪽 팔도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역시 같은 괴물이라고 해도 이쪽의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 같구나 라며 승리를 확신했죠. 덴지는 양팔이 없고 나은 무기는 머리에 달린 체인소뿐이었기에 코코시보는 그걸로 어떻게 나를 상대할 테냐 라고 했고 코코시보는 확실하게 자신의 승리라고 장담한 후 검사답게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즐거운 싸움이었다 라고 하며 발의 호흡을 지어냈고 그대로 덴지에게 뛰어들었죠. 그렇게 코코시보의 일격과 맞붙이게 된 덴지는 머리에 있는 체인소가 박살나버렸고 코코시보는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덴지가 크크 웃으며 역시 이 녀석이 친절하게 머리를 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고 했고 덴지의 발에는 새로운 체인소가 달려있었죠. 코코시보는 그대로 반으로 몸이 갈리며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덴지는 코코시보를 몰아붙이기 위해 뛰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이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며 몸을 붙여 대응하려고 했는데 순간 코코시보의 눈앞에 피가 쏟아졌고 그 피의 강한 냄새에 코코시보는 순간 현기증이 나게 됐죠. 덴지는 그 피를 몸에 흡수한 뒤 양팔에 체인소를 다시 재생했고 그대로 코코시보를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는데 사내미가 크크 내핀 혈기들을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희귀혈이지, 덴지 녀석이 피를 마시면 재생하길래 내가 선물로 내 피를 모아서 던졌다, 뒤져버려라 눈깔 자식이라고 했죠. 사이미는 혈기를 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독종이었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 자신의 손목에 있는 동맥을 칼로 베어 피를 훔친 밴디 아까 덴지가 썼던 피주머니에 담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 사내미는 빈혈로 쓰러지며 꼭 이겨라 덴지 라고 했고 덴지는 그대로 취해 있는 코코시보의 목을 체인소로 베어버렸죠. 코코시보는 몸이 솔베라가며 제길 당해버렸군, 역시 태초의 존재들을 이길 수 없는 건가? 라고 했고 덴지는 태초의 존재?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코코시보는 니 혁은 무자님과 마찬가지로 태초의 이라고 하며 사라졌고 덴지는 뭐야 싱겁게 이제 강한 혈기는 무자 하나만 남은 건가? 라며 뛰어나갔죠. 그때 무자는 다른 귀할대 주들과 싸우며 압도적인 강함을 뽐내고 있었고 주들은 한꺼번에 모여 공격을 해봤지만 무자의 압도적인 재생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위잉 소리와 함께 덴지가 무자의 앞에 나타났고 니 녀석이 무장이냐? 이제 니 녀석만 죽이면 시노부 씨에게 흐흐 하면서 뛰어갔죠. 무자는 덴지를 향해 촉수를 뻗어 공격했고 덴지는 그 촉수들을 체인소로 전부 잘라내버리며 무자에게 돌진했습니다. 무자의 촉수는 오로지 덴지를 향해 날아가는 직선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그 공격을 자꾸 맞다 보면 일륜도가 부러져 버리기 일쑤였는데 덴지 체인소는 무자의 촉수와 부딪혔을 때 그냥 갈라버리는 절삭력을 가졌기에 덴지에겐 그 촉수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죠. 무자의 베인 촉수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고 덴지는 그 피를 흡수하며 지쳐간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무자의 앞까지 도달한 덴지는 뭐 이거 끝판왕이라고 해봤자 코코시보보다 별거 없는 녀석이잖아 라고 하며 무자의 목을 체인소로 베어버렸고 그렇게 무자의 목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뒤 땅에 툭 하고 떨어졌죠. 덴지는 체인소 모드를 풀며 크크 무잔 퇴치 완료 라고 하며 뒤를 돌아 귀할대 주들에게 승리의 V를 내보였는데 그때 주들은 안돼 무자는 목의 약점을 이미 극복한 상태라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덴지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며 어리둥절했는데 그 순간 무자의 촉수가 덴지의 심장을 뚫어버렸고 그대로 덴지를 족소로 들어 공중에 매달리게 했죠. 덴지는 피를 토하며 뒤를 돌아보니 무자의 목이 원래대로 다시 붙어있었고 크크 멍청한 인간, 태초의 열기 있네가 그런 단순한 공격에 죽을 것 같으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자는
확실히 넌 위험하고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직접 네 역을 흡수해주겠다 라고 했죠. 덴지는 무장의 피 속에 있는 독이 자신의 온몸을 마비시키고 있음을 알았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 주들은 그런 덴지를 구하기 위해 모두 무장에게 뛰어들었지만 무장은 여러 개의 촉수를 뻗어 주들을 날려버렸고 계속해서 덴지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덴지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무장은 이 힘은 이제 내 거다 라고 기뻐했는데 순간 정신 속에서 어떤 번뜩이는 눈빛이 보였고 사망에서 체인소에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누군가가 걸어왔고 그 모습은 덴지 체인소 모드와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살벌한 모습을 지닌 악마로 보였습니다. 포치타는 이 녀석 건방지게 이 몸에게 손을 댄다고? 내가 아무리 지옥의 기강을 잡아놓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너 같은 허접한 악마가 내게 덤비는 일이 있다니 라고 했죠. 부자는 포치타의 모습을 보자 순간 먼 예전에 너무 오래되어 이제 꿈인 것처럼 느껴지던 어떤 광경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있던 지옥에서 수많은 악마들을 죽여 소멸시켜버려 악마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지옥의 히어로 체인소맨이었죠. 체인소맨은 너 오니 악마구나. 너처럼 허접한 악마가 운 좋게 악마가 없는 이 세계에 와서 어둠을 군림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약한 것들만 상대하다 보니 좋았지? 라고 물었습니다. 무자의 정체는 오니 악마. 먼 옛날 이 세계의 악마에게 악마들이 없는 인간들만 있는 세상에 보내달라고 부탁해 이 세계로 왔고 병으로 죽은 키우츠지 무자의 인간의 몸에 들어가 부활을 했던 거였죠. 무자는 이 체인소의 악마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에 덴지의 무의식에서 튕겨나왔고 덴지의 몸은 체인소맨으로 각성한 상태로 엄청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살기는 주변에 있는 괴활대 주들조차 공포에 짓눌리게 했고 그것은 무잔 역시 마찬가지였죠. 무잔은 너무나 큰 공포를 느낀 나머지 있는 힘껏 촉수를 소환해 체인소맨에게 날렸고 체인소맨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잔의 모든 촉수를 베어낸 후 앞에다가 무잔을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체인소맨은 무잔을 큐브 스테이크 조각처럼 베어버렸다가 다시 재생하길 기다리고 재생하면 또다시 큐브 스테이크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무한성은 무잔의 비명으로만 가득해졌고 주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잔이 악당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좀 확실히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무잔은 제발 그만하라고 너무 아프다고 다신 다른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지 않을 테니 봐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체인소맨은 그 말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베어버렸고 무잔은 자신의 엄청난 재생력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무잔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나를 그냥 잡아먹어달라고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체인소맨은 네 녀석의 더러운 몸을 굳이 내가 먹어야겠느냐고 무잔의 제안을 거절한 채 계속해서 베어버렸고 무잔은 나키메에게 당장 무한성을 해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나키메는 지금 밖은 낮이고 이 무한성을 해제하면 태양빛에 타 죽는다고 했지만 무잔은 그게 내가 바라는 결과라며 당장 무한성을 해제하라고 했고 나키메는 자신도 무잔처럼 체인소맨에게 저런 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태양에 타 죽는 걸 선택했죠. 그렇게 무한성이 해제되자 무잔은 강렬한 태양빛에 온몸을 쬐었고 아 따뜻하다 기분 좋다 라고 하며 온몸이 재가 되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무작위 소멸하자 체인소맨은 덴지의 꿈 시노부가 소원을 들어줌을 보기 위해 다시 덴지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덴지는 무자를 퇴치하고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것에 개운한 기분이 들었고 시노부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원적인 키스나 어딜 만지는 것을 요구하려다가 자신의 오랜 꿈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정했고 어차피 연인이 되면 못해본 것들 전부 다 해볼 수 있겠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그때 시노부가 덴지 앞에 다가갔고 덴지는 저기 제 소원은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노부가 씩 웃으며 다음 세상에서는 꼭 그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라며 향초를 피웠고 덴지는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해지며 입에서 피를 토하게 되었죠. 덴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당신의 애초에 인간이 아닌 괴물 당신은 무잔보다도 위험한 존재라는 걸 방금 우리 모두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귀할 때는 당신을 봉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어째서 시노부가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왜 개처럼 일한 자신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언제 자신에게 이런 독을 먹였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시노부는 덴지 체인소 모드를 본 순간부터 언제 덴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 덴지의 식사에
미세한 양의 독을 섞어 놨었던 거였습니다. 덴지는 이렇게 자신이 반한 여자에게 배신을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절망적인 심정이었는데 그 순간 오비가 날아와 덴지를 묶은 뒤 저 멀리로 던져버렸고 다른 오비 하나가 시노부의 심장을 꿰뚫어버렸죠. 그쪽을 보니 태양빛을 피해 숨어있던 다키가 있었고 다키는 덴지에게 너라도 도망가! 라고 소리쳤고 덴지는 야 이 멍청아 그럼 너는 죽는 거잖아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그래도 네 녀석은 나를 친구처럼 대해줬던 거 고맙다고 네가 이뻐서 구해주기보단 그냥 이 시노부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의 다키에게 향을 날렸고 다키는 온몸이 마비된과 동시에 태양빛을 받아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고 다키는 오호 지금 그 눈물은 나를 위해 울어주는 거냐? 이 녀석 예전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전혀 울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죠. 덴지는 다키!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덴지의 몸이 어떤 시공간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덴지를 이 세계로 보낸 이 세계의 악마의 능력은 보낸 대상이 그 세계에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받게 되면 풀려나게 되는 것이었죠. 덴지는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 자신이 처음에 좀비의 악마와 싸웠던 그 폐건물이란 걸 알게 되었고 피컬 세계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누군가가 덴지를 향해 걸어왔고 당신이 저 악마들을 전부 해치운 건가요? 라고 물었죠. 덴지는 그녀를 보고 안아줘 라며 애처롭게 쓰러졌고 그녀는 덴지를 품에 안아주며 제 이름은 마키마 공안 소속의 데빌 헌터예요. 당신 지금부터 제 개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덴지는 이 따스함이 너무나도 좋았고 마키마의 품속에 있는 사이 피컬 세계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덴지는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한 마음만이 가득했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키마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듯 했습니다. 마키마는 그런 덴지를 잘 태우며 드디어 만났네요 포치타 아니 덴지씨 라고 씩 웃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꽤나 장편으로 진행된 체인소맨 덴지 시리즈가 전부 끝이 났네요.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피칼 세계관에 다녀온 캐릭터가 사실 작품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결말을 내봤어요. 또한 피칼 세계관 자체를 조금씩 다른 애니의 설정을 넣어보며 풍부한 전개를 넣게 되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